인어공주. 옛날 옛적 깊은 바닷속에는 인어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6 자매 중 막내인 인어공주는 땅 위의 세상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15번째 생일. 드디어 바다 위로 갈 수 있어. 두근두근 하면서 수면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장밋빛 석양이 보입니다. 저쪽에서부터 멋진 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멋진 분. 인어공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홀린 듯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파도가 치자 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왕자님이 빠졌어! 인어공주는 정신없이 왕자를 구했습니다. 가까스로 무태 도착했을 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황급하게 몸을 숨겼는데 왕자가 깨어났습니다. 당신이 구해주셨군요. 그 여자에게 미소 짓는 왕자를 보고 인어공주는 가슴이 괴로워졌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다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마녀는 음흉하게 웃으며 약을 내밉니다. 너의 목소리와 교환이다.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바다의 물거품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주세요. 인어공주는 망설이지 않고 약을 먹었습니다. 정신이 들자 모래사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가 사라지고 다리가 있었습니다.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욱신욱신 아픕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눈앞에는 꿈에 그리던 왕자가 있었습니다. 기뻐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힘든 일을 겪었군요. 왕자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인어공주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날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내일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왕자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을 구한 것은 나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할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언니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긴 머리가 짧아져 있습니다. 죽어서는 안 돼. 머리카락과 바꿔서 마녀에게 칼을 받았어. 이걸로 왕자의 심장을 찌르렴. 그렇게 하면 너는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서둘러. 곧 날이 밝을 거야. 인어공주는 칼을 가지고 왕자의 침대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님을 찌르다니.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어공주의 몸은 투명해져 물거품이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어느 나라에 멋부리기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임금님은 매일 일도 하지 않고 새로운 옷을 만들게 해서 입곤 했어요. 온 나라의 재봉사들은 녹초가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수상한 2인조가 찾아왔어요. 임금님,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옷은 어떠세요? 그건 어떤 옷이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입니다. 임금님은 기뻐하며 바로 옷을 주문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옷은 완성되지 않아요. 걱정이 된 임금님은 신하에게 상황을 보고 오라고 시켰어요. 신하가 살펴보러 가자 둘은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어떻습니까? 아직 만드는 중이지만 훌륭한 옷이지요? 하지만 신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던 것인가? 하지만 신하는 임금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옷은 곧 완성됩니다. 드디어 옷이 완성되어 임금님 앞으로 옮겨져요. 오! 임금님은 놀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임금님은 뽐내며 말해요. 훌륭한 옷이구먼. 모든 신하들도 그 옷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행진하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임금님의 새로운 옷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며? 과연 나한테는 보일까?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타난 임금님을 보고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이 팬티 차림으로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모두 임금님의 옷을 칭찬했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임금님은 모두의 칭찬을 받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한 명이 말했어요. 뭐야? 임금님은 벌거숭이야! 이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역시 그랬어.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이윽고 모두 함께 웃었어요. 임금님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몸을 움츠리고 걸었어요. 맞아요. 그 수상한 2인조는 많은 돈을 받아서 벌써 마을을 떠나버렸답니다.
라푼젤. 옛날 옛적 어느 부부에게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옆집 정원에 푸르게 우거진 채소 라푼젤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울타리를 넘어서 라푼젤을 따라갔습니다. 도둑놈! 무서운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도둑질을 한 대신 아기를 데려가겠다! 마녀는 갓 태어난 여자아기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높은 탑에 가두었습니다. 어느덧 라푼젤은 예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탑에서의 생활은 너무 심심해서 언제나 노래를 부르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이 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야. 만나보고 싶구나. 하지만 사다리가 없어서 탑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마녀가 다가왔습니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창문에서 기다랗게 닿은 황금빛 머리카락이 내려왔습니다. 마녀는 그것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따라해보자. 왕자님은 마녀가 돌아간 뒤 라푼젤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왕자님과 라푼젤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함께 도망쳐요.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라푼젤은 왕자님이 준 명주실로 사다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용서 못해!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사다리와 함께 창문으로 버렸습니다. 이제 왕자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싫어! 라푼젤은 용기를 내어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상처 하나 없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라푼젤은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녀는 높은 탑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소년은 매일 풀을 뜯는 양을 돌보고 있어요. 아유, 심심해. 똑같은 일의 반복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궁리를 하던 양치기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몽둥이를 들고 달려나왔지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늑대는 어디야? 사람들을 당황하는 표정을 본 양치기는 깔깔깔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거짓말인데 심심해서 장난친 거라고요. 다음 날도 양치기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늑대!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새파랗게 질려서 뛰어왔어요. 늑대는 어딨어? 늑대 같은 거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자 모두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양치기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양치기는 거짓말을 했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달려오는 마을 사람들은 1명, 2명 줄어들어서 어느새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의 눈앞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입맛을 다시며 다가와요. 양치기는 벌벌 떨며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이번에도 양치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늑대는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를 내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먹었어요. 그만둬! 늑대를 쫓아내려던 양치기도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결국 양은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양치기는 울면서 하늘에 맹세했답니다. 신데렐라. 옛날 신데렐라의 집에 새어머니와 언니 2명이 왔어요. 모두들 너무 심술궂어서 매일 신데렐라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무도회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너는 집을 지켜라.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외출을 했어요. 신데렐라가 울고 있을 때 요정이 나타났어요. 내가 도와줄게. 요술지팡이가 반짝 빛나자 예쁜 드레스와 호박 마차가 나왔어요. 마법은 12시까지란다. 요정은 마지막으로 유리구두를 주었어요. 신데렐라는 성에 도착했어요. 멋진 왕자님이 다가왔어요. 저와 함께 춤춰요. 두 사람은 친해졌어요. 땡! 12시를 알리는 종이에요. 신데렐라는 황급히 돌아갔어요. 서두르던 신데렐라는 계단에서 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음 날 성의 심부름꾼이 신데렐라의 집을 찾아왔어요. 왕자님은 이 구두의 주인과 결혼하실 것입니다. 내 구두예요! 내 구두예요! 2명의 언니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발이 너무 커서 신을 수 없었어요. 신데렐라는 물론 딱 맞았어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미운 아기 오리.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귀여운 노란 아기 오리가 차례차례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뚱뚱하고 회색이었습니다. 아이고, 못생겼네. 틀림없이 칠면조 아기일 거예요. 오리 아주머니가 엉덩이를 쿡쿡 쪼았습니다. 설마요. 이 아이는 헤엄을 잘 치는걸요.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저리로 가! 그러나 형제들은 항상 심술을 부립니다. 결국 엄마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딘가로 멀리 떠나주면 좋을 텐데.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 슬펐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가야겠어. 미운 아기 오리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녹초가 되었을 무렵 닭을 만났습니다. 너는 알을 낳을 수 있니? 못 낳아. 닭은 깔깔 웃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미운 아기 오리는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드로리에게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개는 지저대고 어디를 가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외톨이였습니다. 마른 잎사귀를 덮고 눈 오는 밤을 보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호수에 새하얀 새가 내려앉았습니다. 나와 달리 예쁘네. 미운 아기 오리는 슬쩍 다가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면에 하얗고 늘씬한 아름다운 새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건 나? 미운 아기 오리는 날개를 펼쳐보았습니다. 몸이 두둥실 떠오릅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였던 것입니다. 내가 제일 예뻐. 친구들이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운 아기 오리는 아름다운 백조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두더지의 사위 찾기. 옛날 두더지 부부에게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시키고 싶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위를 얻는 게 좋겠어요. 두더지 부부는 태양을 찾아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태양님, 딸과 결혼해주세요. 기쁘지만 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어. 두더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인가요? 구름이야. 이렇게 강한 나도 구름에 가려지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리지. 이번에는 구름을 찾아갔습니다. 구름님, 딸과 결혼해 주세요. 기쁘지만 이 몸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다고. 두더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람이야. 바람이 불면 이 몸은 날아가 버리니까 말이야. 그래서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딸과 결혼해 주세요. 기쁘지만 담벼락이 더 강해. 어떤 바람에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부부는 담벼락을 찾아갔습니다. 딸과 결혼해 주세요. 기쁘지만 나보다 더 힘이 센 것이 있어. 도대체 그건 누구인가요? 두더지라고. 자, 봐봐. 너희들이 갉는 바람에 내 발밑은 너덜너덜해졌어. 이럴 수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우리 두더지였다니. 부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집 아드님과 결혼시킵시다. 딸은 두더지를 남편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브레멘 음악대. 옛날 어느 마을에 늙은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당나귀는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브레멘에 가서 음악대가 되겠어. 브레멘으로 가는 도중에 늙은 개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브레멘에 가는 거야. 음악대가 될 거야. 재미있겠다. 개가 당나귀를 따라 나섰습니다.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늙은 고양이도 동료가 되었습니다. 꼭기요. 나도 갈래. 늙은 닭도 따라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해가 지자 눈 깜짝할 사이에 주위는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보입니다. 네 마리의 동물들은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곳은 도둑의 집이었습니다. 도둑들은 훔친 음식을 먹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금화를 세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혼내주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나귀의 등에 개가 올라타고, 개의 등에 고양이가 올라타고, 고양이의 등에 닭이 올라탑니다. 그리고 모두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힝! 멍멍! 야! 꼭기요! 도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밖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귀신이다! 도둑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4마리의 동물들은 이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살았답니다.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오늘은 엄마 염소가 외출하는 날. 7마리 아기 염소는 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늑대가 다가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떡떡, 엄마 왔다. 아기 염소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목소리는 고운걸. 좋아. 늑대는 마을에서 목에 좋은 약을 샀습니다. 꿀꺽. 이제 고운 목소리가 되었어. 똑똑, 엄마란다. 문 열어주렴. 아기 염소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말은 하얗다고. 문에 난 창문을 통해 검은 발이 보였던 것입니다. 늑대는 방앗간에 가서 발에 하얀 가루를 발랐습니다. 똑똑, 엄마란다.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기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서운 늑대가 서 있었습니다. 다 잡아먹겠다. 1마리, 2마리, 3마리. 차례차례 잡아먹히고 맙니다. 얼마 후 엄마 염소가 돌아왔습니다. 집 안은 엉망진창입니다. 무서웠어요. 시계 안에서 막내 아기 염소 1마리만이 나왔습니다. 엄마 염소와 막내 아기 염소는 늑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늑대는 잔뜩 부른 배를 안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얼른 구해주자. 엄마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힘차게 뛰어나왔습니다. 배 속에 돌멩이를 채우는 거야. 그리고 바늘과 실로 꿰매어 놓았습니다. 잠에서 깬 늑대는 비틀비틀 우물로 향했습니다. 배가 무거워. 풍덩. 우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구두방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죽을 살 돈이 없어서 이제 한 켤레만큼의 가죽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구두는 내일 만들어야지. 할아버지는 발 모양으로 가죽을 자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어느샌가 멋진 구두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거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는 금방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구두를 2켤레 만들 수 있는 가죽을
살 수 있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내일 할 일을 준비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2켤레의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구두는 이번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팔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자 구두방 할아버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구두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맨몸의 꼬마 요정이 2명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도 즐거운 구두 만들기. 콕콕 뚝딱뚝딱 콕콕 뚝딱뚝딱. 구두를 만든 것은 요정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보답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쁜 옷을 만들어 줍시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구두도 만들어줘야지. 구두방 할아버지는 요정들의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요정들이 나타났습니다. 멋진 옷과 구두를 발견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우리들 것이야! 대단해! 요정들은 폴짝폴짝 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쥐의 집에 도시에서 사는 친구 쥐가 놀러 왔습니다. 2마리의 쥐는 풀이 푸르게 우거진 밭으로 갔습니다. 자자, 많이 먹어. 보리, 밀, 도토리에 무와 옥수수. 푸짐한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쥐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식사는 훨씬 맛있어. 먹으러 갈래? 시골쥐는 도시쥐를 따라 도시로 갔습니다. 새하얀 식탁보 위에 알록달록한 먹을거리가 가득합니다. 빵이랑 치즈, 과일, 달콤한 과자, 뭐든지 먹어도 돼. 잘 먹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다! 도망쳐! 2마리의 쥐는 당황하여 작은 구멍에 숨었습니다. 이제 괜찮을까? 잠시 후 쥐들은 구멍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냐옹! 이번에는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생활은 싫어. 시골쥐는 말했습니다. 역시 나는 시골이 좋아.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고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입니다. 그런 거리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혼자 성냥을 팔고 있습니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렇지만 성냥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소녀는 추위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직 성냥을 한 값도 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또 아빠한테 혼이 날 게 뻔해. 매서운 추위에 소녀의 몸은 점점 차가워져 갑니다. 소녀는 주저하면서도 성냥 한 개 위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자 눈앞에 커다란 난로가 나타납니다. 소녀는 양손을 뻗어서 난로를 쬐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세 성냥불은 꺼지고 난로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번에는 꼭 난로를 쬐어야지.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성냥을 켭니다. 그러자 눈앞에 맛있어 보이는 요리가 잔뜩 나타납니다. 폭신폭신한 빵과 따뜻해 보이는 스프, 그리고 커다란 거위 통구이도 있습니다. 처음 보는 진수성찬에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습니다. 그렇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모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소녀는 몹시 배가 고픕니다. 딱 한 입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성냥을 켭니다. 그러자 아주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납니다. 소녀가 위를 올려다보자 트리 꼭대기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 할머니! 그 사람은 돌아가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점점 모습이 희미해져 갑니다. 안 돼! 할머니, 가지 마세요! 소녀는 정신없이 남은 성냥에 모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나타난 할머니에게 안깁니다. 할머니, 다시 만났네요. 이번에는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할머니는 소녀를 안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다음 날 아침, 소녀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아이 어제 여기에서 봤어. 가엾게도 성냥으로 몸을 녹이려고 했나 봐. 소녀는 방긋 웃는 얼굴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먼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금방 완성됐어.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집 짓기 간단하네. 거기에 나쁜 늑대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집이라면 한방이지.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후! 지푸라기 집도 나무 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살려줘! 두 마리의 아기 돼지는 동생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막내 돼지는 단단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지었더니 튼튼하게 완성되었어.
3마리 모두 먹어버리겠어. 늑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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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굴뚝으로 들어가겠어. 어떻게 하지? 늑대가! 첫째와 둘째 돼지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셋째 돼지는 부뚜막에 커다란 냄비를 놓고 물을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굴뚝에서 떨어진 늑대는 뜨거운 물 속으로 풍덩! 아, 뜨거! 엉덩이에 새빨갛게 화상을 입고 맙니다. 아기 돼지들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늑대는 멀리 도망갔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 옛날 먼 옛날 어느 왕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이발사가 성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왕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렇게 말한 임금님은 모자를 벗었습니다. 뿅! 이게 무슨 일이죠? 거기에는 당나귀 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발사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깜짝 놀랐네. 이발사는 누군가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을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 이발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숲으로 갔습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고 커다란 목소리로 외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기분이 홀가분해진 이발사는 흙으로 구덩이를 메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숲에서 풀피리를 만들었습니다. 불어보니 신기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 노래를 들은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며 따라 부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어느새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다니. 다시 성으로 불려온 이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에 대고 말했을 뿐입니다.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즐거워 보이는 노래가 들려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임금님은 마음을 먹고 모자를 벗었습니다.
짐의 귀는 당나귀 귀이니라. 임금님은 왠지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솔직한 임금님을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 옛날 먼 옛날에 여우와 두루미가 살았습니다. 두루미야, 우리 집에 놀러 오렴. 여우가 말했습니다. 두루미는 기뻐하며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콩스프 먹어. 여우는 평평한 접시 2장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노란 빛깔의 수프는 따끈따끈하고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여우는 접시를 할짝할짝 핥았습니다. 그렇지만 두루미는 잘 먹을 수 없습니다. 긴 부리가 접시에 부딪히고 맙니다. 먹을 수 없다니 안타깝네. 여우는 낄낄거렸습니다. 여우야, 어제의 식사에 대한 답례를 할게. 다음 날 두루미는 여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꽃병처럼 가늘고 긴 그릇 2개를 식탁에 차렸습니다. 그릇 안에서는 군침이 도는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생선 수프야, 맛있게 먹어. 두루미는 부리를 능숙하게 넣어서 수프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주둥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먹지 못해서 안타깝네. 여우는 풀이 죽었습니다. 심술 부리지 말 걸 그랬어. 어제는 미안했어. 여우는 두루미에게 사과했습니다. 두루미도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그리고 평평한 접시에 새로운 수프를 담아 주었습니다. 맛있다! 최고야! 둘은 사이좋게 수프를 먹었습니다. 커다란 순무. 옛날 먼 옛날에 할아버지가 순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쑥쑥 자라라. 맛있게 자라라. 순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할아버지보다 더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순무를 뽑기로 했습니다. 영차! 그런데 순무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이, 할멈! 여기 좀 도와주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순무를 잡아당겼습니다. 영차! 영차! 역시 뽑히지 않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손녀가 다가왔습니다.
영차, 영차, 영차. 셋이서 잡아당겨도 순무는 여전히 뽑히지 않습니다. 멍멍아, 좀 도와주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녀와 개가 있는 힘껏 잡아당깁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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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그렇지만 전혀 뽑히지 않습니다. 야옹. 고양이도 다가왔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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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야옹. 그래도 순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생쥐를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손녀와 개와 고양이와 생쥐가 하나, 둘, 셋 하며 힘을 합쳤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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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야옹, 찍찍. 쑥. 마침내 순무가 뽑혔습니다. 오늘 저녁은 순무 스프를 만들어 먹자. 달콤하고 맛있는 스프를 모두 함께 사이좋게 먹었습니다. 백설공주. 옛날 어느 왕국에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장미꽃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공주를 모두들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왕은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왕비가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왕비님이십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왕비가 마법의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누구지? 백설공주님이십니다. 뭐라고? 왕비는 신하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없애버려라! 신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숲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백설공주는 7명의 난쟁이를 만났습니다. 사정을 들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자신들의 집에 묵게 해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고마운 마음에 난쟁이들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난쟁이들과 백설공주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백설공주님이십니다. 왕비는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없애주겠어! 노파로 변신한 왕비는 독사과를 가지고 숲으로 갔습니다. 맛있는 사과 한번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독사과를 먹은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관 옆에서 울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빠지면서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자는 백설공주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부디 저와 결혼해주세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모자. 어느 마을에 빨간 모자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빨간 모자의 엄마가 빨간 모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빨간 모자야, 혼자서 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올 수 있겠니? 네, 엄마. 빨간 모자는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들고 숲 건너편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출발했습니다. 빨간 모자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늑대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어디 가니? 빨간 모자는 늑대가 무섭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숲 건너편의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야. 병문안 하러 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 주변에서 꽃을 꺾어가는 게 어때? 빨간 모자는 꽃을 꺾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늑대는 서둘러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누구신가요? 늑대는 빨간 모자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늑대는 꿀꺽? 할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얼마 뒤 빨간 모자가 도착했습니다. 누구신가요?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서 와라. 들어오렴. 빨간 모자가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하지만 왠지 평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귀가 커졌어요? 그건 말이지.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지. 왜 그렇게 눈이 커졌어요? 빨간 모자의 얼굴을 잘 보기 위해서지. 왜 그렇게 입이 커졌어요? 그건 말이지.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야! 늑대는 빨간 모자를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배가 불러진 늑대는 커다랗게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늑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은 사냥꾼이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보고 누군가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위로 배를 갈랐습니다.
무서웠어요. 늑대의 배 안에서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냥꾼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잠든 늑대의 배를 꿰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을 거예요. 빨간 모자는 조금 더 성숙해졌답니다. 잭과 콩나무. 옛날 옛적에 잭이라는 가난한 남자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잭은 어머니 심부름으로 소를 팔러 갔습니다. 시장에 가던 도중에 잭은 이상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마법의 콩을 줄 테니 그 소를 나에게 팔렴. 마법의 콩이라고요? 잭은 설레는 마음으로 소와 바꾼 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잭이 소와 맞바꾼 콩을 본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나서 콩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밖에는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 커다란 나무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잭은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커다란 저택이 보였습니다. 잭이 저택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거인의 집이에요. 빨리 도망쳐요. 뭐라고요? 잭이 돌아가려는 순간 쿵쿵 하는 커다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거인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어서 난로 안에 숨어요. 잭이 난로에 숨자마자 털북숭이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인간 아이의 냄새가 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거인은 송아지 한 마리를 꿀꺽 먹어치우고 나서 금화를 세면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다! 잭은 금화 한 봉지를 등에 짊어지고 저택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거기서! 잭은 서둘러 콩나무를 내려갔습니다. 거인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끼를 가져오세요! 도끼를 받은 잭은 있는 힘껏 나무를 내리쳤습니다. 콩나무는 쓰러지고 거인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잭은 성실하게 일하며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어느 여름날 배짱이가 들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줄이 걸어왔어요. 이봐 개미들, 그렇게 땀을 흠뻑 흘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배짱이 씨, 우리들은 먹을 것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먹을 것이 이렇게나 많은걸? 어째서 힘들게 집으로 먹을 것을 가져가는 거야? 나처럼 배가 고프면 여기 있는 먹이를 먹고 나서
또 즐겁게 노래 부르고 놀면 되잖아. 지금은 여름이니까 먹을 것이 많지만 겨울이 오면 여기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을 충분히 모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져요. 개미들이 이렇게 말하자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듯이 하하하하 웃었어요. 이제 막 여름이 시작된 참이라고. 겨울 걱정은 겨울이 온 다음에 하면 되지. 배짱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배짱이는 매일같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개미들은 부지런히 집으로 먹을 것을 옮겼어요.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배짱이는 더욱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추운 겨울이 왔어요. 들판의 풀은 다 말라버려서 배짱이가 먹을 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고, 배고파. 큰일이네.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아, 맞다. 개미들이 먹을 것을 잔뜩 모아두었었지? 좋아. 개미들한테 먹을 것은 좀 달라고 하자. 배짱이는 서둘러 개미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많은 여름 동안 먹이를 모아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가족이 먹을 것밖에 없어서 미안하지만 배짱이 씨에게는 나눠줄 수 없어요. 개미는 집안에서 이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배짱이는 눈 내리는 들판 가운데 추위에 떨며 쓸쓸히 앉아 있었어요.